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자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자 이론이요, 대략 한 6문제에서 7문제까지 나와요. 7문제.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도 뭐 정리를 탄탄하게 했습니다만은 심화 과정에서는 계산 직전까지 또는 약간의 계산까지도 갈 예정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 기초 이론은 시험에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덜 나와요.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딱 한 개 주제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일단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뭐냐? 그럴 때 일반적으로 투자 투기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투기 그러면 좀 부정적 느낌, 투자 그러면은 뭔가 좀 긍정적이고 뭐 좀 지적인 느낌도 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둘의 구별은 뭐냐 그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건요, 내 돈을 주고 지분 유출은 내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뭘 사, 아파트를 사요. 그런 다음에 상당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소득이 되요 임대료 소득이죠. 임대에서 매년 소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팔아치우면 소위 이제 차익이 생기겠죠. 이 양도 차익을 우리가 자본이득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투자는 취득 과정이 있고 운용 또는 운영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처분의 3단계 모두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다. 자, 그런데 투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내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요.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팔아버려. 그러니까 중간에 소득이득은 없겠죠. 잠깐 집 수리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니까. 뭐 예컨대 경매 투자 같은 경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만 있겠죠. 이와 같이 투기라는 건 주로 취득 단계에서 운용 단계가 없이 처분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즉 이용 또는 관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투기라고 한다.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뭐냐 등등 쭉 정리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용 또는 관리의 의사예요. 그래서 투자는 이용 관리의 의사가 있다. 즉 운영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투기는 이용 관리의 의사가 없다. 그다음에 목적이 투자를 통해 버는 거는 정당한 기대 수익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투기는 양도 차익 또는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소 부정적으로 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개인의 성향 또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예컨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요, 부동산만 샀다 하면 다 투기라 그래. 네. 미친놈,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그런데 부동산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라고 봐도 되는데 일부는 이제 투기적 성격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은요. 이 투자는 장려하잖아요. 장려. 그러니까 장점을 좀 기억하면 돼. 이거 어쩌다 나와요, 이제. 투기는 억제를 하잖아요. 억제.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장점 그러면 용어는 이거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빌려서 내 돈과 같이 투자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 좀 이따 따질 거고요. 이 절세 효과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점은요. 자, 주식에 비해서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일단 비싸요. 운영, 관리,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어가죠. 바로 이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의 의미가 있다. 또 주식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특히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매력 보호를 다른 말로 인플레 헤지라고도 해요. 여러분 올해는 좀 심상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 물건들의 가격,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요, 5천원짜리 고등어가 한 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져가서 고등어 2마리 살려고 했는데 한 마리밖에 못 사죠? 돈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인플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건이죠, 물건. 부동산은.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5억짜리가 6억이 된다라고 치자. 만일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예금한 사람에 비해서는 재산이 늘어날 수 있죠. 이처럼 늘어나서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매력 보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인플레 위험을 방지했다 그래서 인플레 해치다, 해치. 해치. 이 해치라는 건 영어로 방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어한다. 그래서 해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기변동론이라든가 투자이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6번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소득이득은 임대료라 그랬죠. 임대료. 영어로 income gain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이제 영어로는 capital gains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양도 차익, 기세 차익이죠. 팔아먹었을 때 들어오는 거죠. 네. 뒤에 또 나와요. 나머지는 뭐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뭐 빌딩 있으면 소유의 공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이윤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서 항상 취약한 점이 뭐냐?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다. 환금성은 막상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으로 바꾸려고 그럴 때 어렵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이 급할 때 즉시 팔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 부동산 투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점은 뭐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나왔죠. 3회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투기적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하겠죠. 투기를 통해서도 막 여기저기다가 막 빌라 이런 거 지어야 되니까. 네. 단점이 문제다. 그래서 이 투기의 단점은요. 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지가 보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가 보유 문제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 할 때 물리적 토지 문제하고 토지 문제, 경제적 토지 문제 할 때 경제적 토지 문제는 지가 보유 문제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땅은 부증성, 늘릴 수가 없는 재화인데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갖춰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의 단점은 지가 보유 문제랑 똑같습니다. 요거 개인 입장이죠. 소득 불평등, 즉 부익부 빈익빈이죠. 오늘 기업의 입장이죠. 공장 지으려고 했더니 땅값 비싸요? 그럼 용도 확보 어렵고요.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공장 짓는데 돈이 100억 들어가? 그러면 생산 원가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결국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부 입장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 갖고 곤란하고요. 투기적 이용이라는 게 보통은 계획적 이용은 아니죠. 그래서 비효율적 토지 이용을 촉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땅 투기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월급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로이익이 상실되겠죠?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계층 간 외화감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격화된 게, 진보 보수 또는 계층 간의 위화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부동산 투기도 이런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요. 이 지렛대가 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